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12월 배당일기로 벌써 세 번째 배당 투자 일기입니다. 매달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게 사실 저에게는 장기적 투자를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난 몇 개월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서 기쁨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12월 배당 투자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12월에도 흥미로운 사건들 그리고 예전부터 지속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아람코가 12월에 사우디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IPO 소식에 많은 돈들이 몰려들어왔고, 주가 상승과 동시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미국도 셰일가스 추출과 수출에 힘입어 70년 만에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나므로 순수출국이 되었습니다. 2020년 석유 패권을 향한 미국과 사우디의 행보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12월도 미중 무역 관련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트럼프는 협상을 서둘러 하지 않고 늘 다음 몇 수들을 생각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 대선 재선을 위해 밀당을 하다 대선 전후로 최종 협상이나 아니면 최종 협상 문턱까지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주변 국가도 어디에 줄 서야 할지 눈치 보기도 하고, 중국도 미국 도움 없이 반도체 관련해서 자생을 도모해 보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과 아마존 같은 대형 IT 업체들이 외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데 비해 내는 세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EU에 있는 국가들이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프랑스 상품 등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뿐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마찰도 수면 위로 점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12월에도 계속 주가가 성장하고 뉴욕 증시는 또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연준은 이 같은 성장에 금리를 동결했고 내년에도 내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큰 기업들의 M&A는 지속되고 있고 서로 동맹을 맺으며 앞으로 기업의 살 길을 서로 모색하고 있어 보입니다. AI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기사들을 보며 느낀 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 택시가 10만 회 운행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매달 1,500명이 이 택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만 조금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도 미국 증시는 호황이고 산타 랠리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S&P를 대표하는 SPY와 VOO가 지난 한 달 동안 약 2.6% 수익을 기록하였고, 제 포트폴리오는 같은 기간 2.17%여서 12월은 S&P 500보다는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12월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매수한 종목은 보잉입니다.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회사 및 방위 산업체입니다. 10월에도 매수한 종목인데 그때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서 한 주 더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매수 이후에 737 맥스 생산 중단 검토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다음날 결국 생산을 중단하며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24일에는 CEO도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잉에게는 어쩜 올해 가장 큰 타격이겠지만 이겨내기를 잘 수습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수한 종목은 엑손 모빌입니다. 역시 10월에 추가 매수했던 종목이고 70불 밑에 추가 매수 계획이 있었는데 10월에 샀을 때보다 더 떨어져서 이번에 3주 담았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인베스코입니다. QQQ와 제가 좋아하는 SPHD로 유명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주가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지만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수를 미뤄오고 있다가 17불 밑으로 떨어져서 10주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중국 주식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현상도 보여서 중국 간접 투자를 생각하며 매수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도 6에서 7% 돼서 좋은 가격에 사면 괜찮은 주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종목은 리얼티 인컴입니다. 리츠 주식 중에 대표격인 미국 전역의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리얼티 인컴이 한때 80불을 넘어 추가 매수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70불 초반대로 급 떨어지면서 5주 매수했습니다. 매달 배당을 주고 전 지금 따로 부동산 투자를 안 하기에 주식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한다 생각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꾸준히 모아가려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 하는 RBI입니다. 이 회사는 재무제표나 다른 거 안 보고 산 주식입니다. 그럼 왜 샀냐라는 질문이 있겠지만 가끔은 어떠한 주식을 정말 사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생활 속에 있는 주식을 사라는 피터 린치의 조언을 귀담아서 이게 뭔 말인가 하냐면 이 RBI는 버거킹, 파파이스, 그리고 캐나다의 스벅보다 인기 있는 팀 홀튼 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햄버거는 제가 와퍼를 가장 좋아하고 파파이스 스파이시 치킨 버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고 커피 주식은 제가 가능하면 하나하나 소장하듯이 모으고 싶어서 이번에 3주를 담았습니다. 지금 패스트푸드 체인 주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라서 리세션이 오든 경제가 더 성장하든 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이런 단순함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는 버라이존입니다. 11월에 AT&T를 샀다면 12월에는 버라이존을 매수했습니다. 사실 60불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미국 대형 도시들을 기점으로 5G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2020년에 5G에 대한 좀 더 혁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3주 매수했고 가격이 떨어져 더 추가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는 습관처럼 담는 SPHD 한 주 담았고 SPYG는 이번에 싼 가격대가 아니어서 일단 스킵했지만 앞으로 매달 적어도 한 주는 모아가려 합니다. 여덟 번째는 럭킨 커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상장한 기업인데 중국에서 스타벅스 다음으로 폭풍 확장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커피도 스타벅스에 비해 40% 정도 싼 편이고 한창 확장 중이라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수익을 못 내고 계속 적자이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기업입니다. 요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조금 떨어졌을 때 4주 매수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사실 다음 장에서 얘기하려 했지만 해외 주식을 판 돈으로 해외 주식을 매수해서 하나가 럭킨커피이고 다른 하나가 소프트뱅크입니다. 아직도 제가 구매했던 평단가 아래에 거래되고 있지만 배당주가 아니라서 일단 한 주만 담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매도한 종목은 HDFC 뱅크입니다. 12월은 정말 매도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제 10월, 11월 배당 일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은행이 스탁 스플릿 이후 손익계산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늘 실적이 안 좋았던 회사를 얘기할 때 부득이하게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았습니다. 수익은 2불 났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총 매수 금액은 1644불 38센트이고 총 매도 금액은 129불 32센트입니다. 이번 달 총 들어간 순수 투자 금액은 1515불 6센트입니다. 다음은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 1년 예상 배당 금액입니다. 1년 예상 배당 금액은 59불 95센트입니다. 10월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5일 일하며 먹을 수 있는 점심값을 버는 효과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배당 리스트입니다. ETF와 펀드 그리고 생각지도 않던 초록색으로 된 주식까지 포함해서 27군데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꼭 매일매일 배당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3월, 6월, 9월, 12월에 주는 배당이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1월에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배당을 12월에 받은 것도 있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배당이 100불이 넘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받은 배당은 127불 88센트입니다.
매월 받는 배당은 최소 20불을 넘겼고 올해까지 총 받은 배당은 655불 22센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만족스러운 것 중 하나는 은행 이자보다 많이 받았다는 거와 내년에 분명 훨씬 더 많은 배당을 받을 거란 기대입니다. 다음은 수익이 좋았던 회사들, 손해가 나는 회사들 베스트 5와 월스트 5를 보겠습니다. 베스트 5로는 지난달 11월 기업들과 같지만 내부적으로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총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은 290불대를 찍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매수 기회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일단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AT&T가 39불대로 올라오면서 2위가 되었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290불대를 넘기며 3위, 그리고 디즈니가 지난달 150불대까지 가다가 지금은 143불까지 떨어지면서 4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5위입니다. 사실 탑5에 들어간 기업들이 제 포트폴리오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잘 성장할 때 다른 기업들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엎치락 뒤치락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순위 경쟁을 하는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기업들이 서로 순위 경쟁을 하는 뭔가 기분 좋은 상상인 것 같습니다. 수익이 안 좋았던 회사에는 늘 제 포트폴리오의 부동의 꼴찌였던 소프트뱅크가 한 단계 벗어나고 그 자리를 보잉이 차지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앞으로 최소 몇 달간은 제 포트폴리오의 꼴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엑손모빌은 배당도 괜찮고 조금씩 추가 매수하려 합니다. 네 번째 꼴찌인 포스코는 초반에 잘 모르고 산 거라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베스코도 이번에 10주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도 많이 내려왔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에서 곧 플러스가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올 한 해는 시장이 참 좋았습니다. 어떤 걸 사도 거의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내년에 경제 침체가 올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긴 해도 언제 올지 모른다. 어떤 이는 내년도 불마켓이 지속될 것이다 등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내년에도 배당 투자에 중심을 두면서 이머징 마켓이나 미국 외 주식들도 저의 포트폴리오에 10% 정도 유지하려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이제 서서히 주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투자자분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해는 이머징 마켓의 선전도 기대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 추세로 가고 있기에 앞으로도 돈이 더 풀리고 그 돈들이 부동산도 들어가겠지만 주식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식 시장에 큰 불황은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도 있습니다. 불황이든 불마켓이든 어떻든 저평가된 기업을 싼 가치에 사고 배당을 받으며 재투자하는 투자 습관이 제게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성공적인 투자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